안녕하십니까. 많이 부족한데 뭐 영상이랄 것도 없는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아는 척을 좀 했어요. 그리고 앞뒤 전후 사정을 빼고 베트남 여자는 이렇다 이런 주제넘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려고 잠깐 시간을 좀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손님이 오시는 것도 있고 부랴부랴 베트남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은 유흥업소 출신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학창 시절에 남자 여자가 공학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베트남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 다니더라고요. 같이 남자 여자가. 대학교도 많은 부분이 이제 남녀 공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베트남은 남녀 연애가 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자유롭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하면서도 대학교에 다니는 알바생들한테 물어본 적도 많이 있고, 제가 이걸 또 찍기 위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는 빈도가 좀 자주 있어요.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제 여자한테 남자친구가 다 있느냐, 없는 사람은 없느냐 했더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 예쁘고 남자 잘생기고 그러면은 서로 친구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여자가 이쁘면은 베트남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잘 사는 집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부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런 자제들은 아무래도 일찍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예쁜 여자애들과 친구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싶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방송을 제 스스로 보다가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참 의도치 않게 그거는 제가 주제 넘었고요. 이제 좀 아는 척을 좀 자주 하고,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라고 쳤을 때 제가 우연히 스친 사람 10,000명이나 될까? 알고 지내는 사람 100명? 이걸 갖고서 베트남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를 얘기한다는 건 너무 겸손한 거고 주제 넘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소박하게 앞으로는 제가 살면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베트남이 이렇다 이런 거를 들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요즘 한국에 살 때도 TV 시청을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는데,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장점은 내 취향에 맞고 내가 흥미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TV 방송이야 내가 원치 않던 휘길적으로 뭔가 이게 각본에 의한 것을 시청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그게 이제 취향이 틀리거나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 안티라고 하고 뭐 비방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시청을 하는 것이다. 나하고 뭐 상관도 없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 내 취향하고 맞지 않고 내가 뭐 비호감이 드는 그런 사람을 굳이 시청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것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물론 뭐 카카오톡이나 연락처에 보면은 뭐 한 2~3천 명 연락처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뭐 처음에 한 15분, 그 다음에 또 한 20분 이렇게 이제 그래도 좀 친밀하다고 느낀 저를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다 싶은 분을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이걸 시작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부담 느끼시지 말고, 뭐 임원이라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 뭐 와닿지도 않고 내가 뭐 시간 내서 저걸 볼 이유가 없다. 아이고, 당연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손톱만큼도 서운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가족에서 오히려 뭐 가난했던 시절에는 좀 이 가족들이 우애가 있고 좀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이제 때거리 해결이 되고 나니 취미생활도 제각각하고, 그러니 뭐 대화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취미생활을 뭐 쉽게 얘기해서 골프 치는 사람하고 안 치는 사람은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뭐 친목 모임에 가봐도. 그렇듯이 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제 관심들을 기울이고, 옛날에 뭐 독재를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배고픔이나 해결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정치적으로도 뭐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고 그건 개인의 자유지.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데 그거를 나쁘다, 뭐 너는 글렀어, 내가 맞아, 그거를 일부러 세뇌시킨다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아우님 같은 경우 상당히 후손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좀 열변을 토하는 제 동생도 있는데, 저도 한때는 뭐 이런 말씀을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하여튼 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중도입니다. 중도고 뭐 그냥 저는 당을 보고 찍어본 적이 없고 사람을 보고 뭐 선택을 했었지.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누군가에게 세뇌돼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싫어요. 제 사고만큼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 싶게끔 판단을 하고 싶어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저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제 자유니까 그거를 좀 존중해 주시고. 자꾸 말이 이상한 데로 또 가는데, 쉽게 여자 문제를 결론을 낼게요. 베트남 여자가 예쁜 사람이 유흥업소에 많다, 이 얘기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왔을 때 접할 수 있는 여자,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결혼 중개 업체에서 미리 신부들을 확보를 안 해놓은 상태거나 신부가 부족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확보한 신부들을 맞선을 보여줬는데 매칭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저기 좀 시위곽에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선을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 중에 예쁜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비율적으로
유흥업소 출신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쁜 사람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찍 결혼하는 게 많아요. 뭐 20 전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뭐 무슨 이제 서로 좋아서 이제 이세가 생기고서 이제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이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수컷들이 뭐 뻔하지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예쁜 사람을 차지하고자 뭐 원심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 뭐 미인이 일찍 결혼하더라. 그거는 뭐 한국도 많이 그렇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좀 틀리다고 해야 되나? 이건 뭐 그렇다고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을 보니까 이 베트남도 부자들이 예쁜 사람이 많아.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천적인 미인이 있고, 뭐 이제 태어났을 때 부모 유전자를 닮아서 선천적으로 예쁜 사람이 그래도 부자에게 좀 많죠. 왜? 부자들은 좀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 뭐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예쁜 자녀들이 많고, 잘생긴 남자라든지 예쁜 여자라든지,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미인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성형수술이라든지 후천적인 미인, 성형을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 그것도 부자한테 많지. 그리고 또 이제 변장으로 예뻐지잖아요. 변장을 해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을 하려고 사진을 먼저 봅니다.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 찍는 거를 여자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여기 여자분들도 어디 가면은 시작과 끝이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납니다. 어디든 가면 좋은 장소들고 어디든 가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걸 찍어서 그 뭐야 뽀샵, 보정 이런 거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 뭐 여자야 화장으로도 변장이 가능한데 뽀샵에 그 보정까지 들어가니 사람이 뭐 만나면 못 알아볼지 그게 당연하지. 그러니 그런 것은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더라 이거죠. 맞지? 보정이나 뽀샵이나 이거는 좀 서민들한테 많다고 그래야겠다. 가난하다는 말은 왠지 슬프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부자들이 아무래도 한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적지. 그러니 같은 베트남인이지만 그건 딴 세상 사람이다 생각하고, 베트남 여성 중에 그래도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 거기에 국한돼서 그걸 굳이 예쁘고 좀 덜 예쁘고 그거로 나눈다 치면, 예쁜 사람은 유흥업소 출신이 좀 있으니 그걸 좀 조심하셔라. 왜? 유흥업소에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에 생활했던 분은 이 소비 패턴이 틀립니다. 있으면 쓰고 보자 하지, 뭐 할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을 모셔다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남자들이 뭐 자꾸 다른 타 유튜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뭐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해서 이 문제 생기면 그거를 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 문제점을 뭐 자기들이 막 토론을 하고 뭐 무슨 지명수배식으로 했다 공개합니다 이런 방송도 봤어요. 근데 딱 보아하니 아이 그렇게 저 예정된 수순인데 그거를 왜 모르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서 저렇게, 참 모든 여성이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나 저나 상당히 조심을 하고 신중히 이걸 정보를 전해야지, 뭐 어그로 끈다 그러죠. 뭐
근데 어그로도 안 좋게 뭐 끌어야 이게 뭐 시청자가 많다는데 좋게 얘기해서는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편중되게 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뭐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는데 좀 조심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뭐 한국 방송사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인이 가서 뭐 좀 사지 선다지 넷 중에서 골라라 해가지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뭐 설문을 하더라고. 어느 나라가 좋으냐 거기다 하나 붙여라. 그러면 베트남 사람 남녀가 봤을 때 이놈이 조사하는 놈이 한국 놈 같은데 한국말로 물어보고 하는데 한국말이 많이 유포돼 있으니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 당연히 뭐 한국인이 좋다지. 근데 그거 우리가 우만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로 제 채널명이 한배 소통이잖아요. 저는 미약하지만 뭐 제 아들도 이중국적으로 해서 한국인도 되고 베트남인도 되지만 저는 이 둘 관계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이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착각에 빠진 것이 뭐냐, 뭐 어느 설문을 보니까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나라 순위, 뭐 이주를 하고 싶은 나라 순위 이런 거를 뭐 조사한 것들을 좀 접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오래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이 1위였었는데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이제 베트남 사람을 한국으로 취업하러 오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각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성에서 불법 체류자가 60명이 되면 그 성에서 비자 내주지 마. 그 성에는 비자를 내주지 마. 이런 게 아직도 유효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북부에도 뭐 한 4개 성이 뭐 바로 옆에 하이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4개 성이 비자를 못 받는 성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그런, 글쎄 이게 뭐 저거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거 이런 거에도 많이 좀 우후적으로 생각하고 연민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느냐 했더니 몇몇이 그래요. 쿠바를 좋아한대요. 같은 공산이 같은 사회주의라서 쿠바를 좋아하나? 물어봤어요. 왜 좋아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쿠바 그 대통령이 그 전에 카스트로가 있었잖아요. 카스트로, 뭐 후안 카스트로가 뭐 형제들이 해먹었는데 한 60년 통치한 거로 하는데, 이 베트남이 베트남전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할 때 카스트로가 이 베트남에 직접 왔었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뭐 이제 남베트남 말고 북베트남에 얘기하는 겁니다. 남베트남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뭐 지원한 나라니까 이 북베트남이 후안 카스트로가 그런 말을 했고 또 상당히 지원도 많이 했답니다. 70년 그러니까 이제 60년 이 나라하고 쿠바하고 친해진 게 6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베트남전 때 많이 지원을 해줬나 봐요. 그리고 또 쿠바라는 나라가 저는 뭐 좀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으로 생각했었는데 좀 이걸 보니까 뭐 생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쿠바가.
그 담배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 씨바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한국 매스컴에서 그런 걸 잘 다루질 않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카스트로 그 쿠바는 그 3상 백신 3상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90몇 프로 뭐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공론화되면서 이란하고 쿠바가 공동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백신이 아마 베트남에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했더니, 첫째가 베트남 전 당시에 지원을 해줬고,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참 마음 따뜻한 말을 해줘서 국민들이 잊을 수가 없다. 둘째는 코로나 때 백신도 지원해주고, 베트남이 힘들 때 식량을 또 많이 줬다고 해요. 하여튼 뭐 별의별 걸 뭐 이 나라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거 정비하고 건설하는데도 뭐 옛날에 뭐 8천만 달러 뭐 이런 상당한 금액을, 옛날 예전에 8천만 달러면 엄청 크죠. 아낌없이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정치인 중에 하나인 카스트로도 자기들 우방국 아주 뭐 혈맹식으로 하나 만들려고 작정하고 베트남에 지원을 해준 건지 몰라도, 하여튼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고 이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 끈끈하게 쿠바를 좋아하더라 이거죠. 뭐 카스트로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국가 애도일로 하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 애도일. 그 제사 지낼 때 그것도 해나봐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이제 싫어하는 나라를 제가 물어봤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근데 제가 그래서 삼성이나 LG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실용주의를 택해서 사람들이 좀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 거죠. 속에는 안 좋은 게 있으면서도, 그래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숨기고 발설을 안 하고 나는 너한테 친한 척 할 거야,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게 실용주의죠. 뭐 안 좋게 보면 이게 이 한국이 회사가 많이 와줘서 자기들이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저 노동자들도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국한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다 이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도 또 한국이 들어갔어요. 이 베트남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거기하고 뭐 별반 상관없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베트남 여성들이 중국으로도 결혼을 해서 많이 가요. 중국이 이제 대만까지 이제 어우러서, 홍콩이나 대만까지 어우러서 중국이라고 하나로 본다고 치면 중국으로도 결혼을 많이 하고 한국으로도 결혼을 많이 해요. 뭐 한국은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더라고요. 한 10% 가까이 되는구나. 그 결혼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폭력을 쓰고, 그게 뭐 100이면 한둘이지 뭐 다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당하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이제 매체가 자꾸 이제 보도를 하니까 그런 것이요. 그게 참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구타를 했거나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서 이제 시집을 왔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뭐 100이 한둘이겠지. 근데 그거를 이 매스컴에서 다루니 그것을 본 베트남 사람들이 같이 흥분을 하고 같이 비호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뭐 한류가 뭐 많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한테 다가왔고, 뭐 음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게 좋은 부분으로 왔다 치면, 아니 그런 거 누가 뭐 와이프를 이제 폭력을 써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 나라의 방송에 나와봐요. 뭐 광분할 수 있지. 그건 우리가 그건 뭐 받아들여야 돼요. 뭐 어차피 공동사회에서 뭐 자국민 중 하나가 그런 짓을 했으면 내 잘못 없어도 뭐 사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지는 베트남하고 상관없다 내 인생은 그러면 괜찮아요. 뭐 마음대로 평가하시고 여기 안 오시면 뭐 상관없죠. 근데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래저래 뭐 친척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이쪽하고 또 결혼을 했거나 그런 뭐 환경이 있잖아요. 뭐 명절 때 어떻게 시골에 갔는데 뭐 사촌 동생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거나 그러면 뭐 소원하게 뭐 안 좋게 할 수는 없잖아. 좋게 우호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베트남을 좀 이해하는데 귀를 좀 여셔라. 그러니까 쉽게 뭐 100% 중에 90%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부분적으로 10%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멸시받고 뭐 폭력에 좀 노출되고 이런 분들은 베트남을 또 중국만큼이나 싫어하는 나라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만큼 싫어하는 나라로 한국도 동일시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 이렇다 저렇다 하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베트남 사람이 1억 명 중에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100명 조금 더 쳐야 200명 이건데 이걸 갖고 베트남을 논하는 게 건방지듯이 잘 모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호치민 그 지역에서 한인들하고만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고 현지인하고 대화도 안 돼보고 그 설령 현지인 몇 명하고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해서 베트남이 이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나라 민족도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베트남이 남부하고 북부는 한 나라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틀리고 그런 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뭐 논문을 낸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다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고 경우 없이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뭐 노트북을 사왔는데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또 좀 해지. 이거 이제 겨우 저 영상 2개 합쳐서 이거 방송 보내는 거 이제 하나 배웠는데 그것도 너무 길어. 2개를 합쳐놓으니 길어서 자르다 보니 홀라당 날라가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지. 인터넷 강사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해주는 걸 배우려니 너무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렵네. 뭔 말인지도 어렵고 해보면 잘 안 돼. 이게 깝깝해요. 이게 저희 집에 이제 오늘 오후에도 오시는데 좀 이거 잘하는 분한테 좀 제가 배우려고 그래요. 뭐 한국에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셔요. 제가 이거 지금 급합니다. 이걸 배워야 뭐 나가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흥미가 있던 뭐 이렇게 영상을 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마음은 저를 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별거 아닌 제 말씀도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그분들이 뭐 팔자가 사나우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잘나서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민의 정이지.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듯이 뭐 이해타산 없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동창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어요. 서로 대화를 하다 이게 좀 취향이 갖고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평생 같이 가는 거고, 또 서로 알고 지내다가니 또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거를 뭐 가르치려 하고 뭐 비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조금 뭐 험담하거나 그럴 거 없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되지. 뭐 2번 만날 거 1번 만나고, 한 달에 1번 만날 거 1년에 1번 만나고, 그것도 못 견디겠으면 한 10년에 1번 만나고, 뭐 상당했을 때는 1번 가고 이러면 되는 거지.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내가 진리고 모든 사람은 나를 따라라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마음메트도 있고 그 뭐 자기 생각대로 이거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부담들 갖지 마시고, 아유 오늘은 여기서 끊어보려 합니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이게 문제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제 환절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워졌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된다. 제가 세상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또한 뭐 예산 그 시골 농촌에서 이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뭐 부모님께 뭐 누가 들랑가 물어보는데 뭐 사실 얘기를 해야지. 뭐 사실 얘기를 들어야 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좀 부분이 생기죠. 저희 부모님은 연애를 하다가 저를 잉태하시고, 제가 태어나기 전날 저희 아버님이 군대에 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크게 다치셔서 육군 통합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셨고, 아버님이 이 앞 가슴에서 이 등 척추까지 이 절개를 하시고 갈비뼈를 2개를 빼시고 폐 한쪽을 절단해서 제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저는 장남이었죠. 우리 아버님이 저 낳기 전날 군대에 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결혼도 안 한 상태니까 제가 잉태했다는 것을 숨기면서 이제 쫄라매고서 일을 뭐 저 태어나는 날까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리고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문열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전에 뭐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저 멀리 저 무슨 사랑방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이거 시원찮아서 죽으면 좋고, 아니 뭐 살면은 거두고 죽으면 뭐 이제 갖다 묻는다는 생각으로 사랑방에 밑을 놔뒀었나 봐요. 저를 그 못 먹어서 뭐 삐짝 말라가지고, 어려서 제 사진을 보니까 제가 봐도 눈물 나대. 원체 어머님이 못 먹어가지고 삐짝 말라서 아주 미소하게 저를 낳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일복을 크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치 않는 태어남으로 시작을 해서 이래저래 성인이 될 때까지 뭐 이래저래 살았어요.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제 성격이 뭐 불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너 말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그 착한 어린이도 아니었어요. 너한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성격이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 하여튼 뭐 마무리 멘트를 너무 길게 한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자유. 이제 자유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꿈만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